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파베르의 제리 디자이너입니다. 나와 계신 현장은 목동에 위치한 30년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어머님과 따님 두 분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인 만큼 여러 군데 손을 본 곳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보러 가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현관이에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좌측에는 신발장이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필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분전함이 있었어요. 근데 분전함은 처음에는 페이크 도어 형식으로 가리려고 하다가 좌측에도 거울이 들어가고 우측에도 페이크 도어가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면 선이 너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페이크 도어는 생략을 하고 분전함 크기만큼만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많이 하는 600에 1200각 오이스터에서 나온 피에트라 화이트라는 타일을 사용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중문을 설치해 드렸어요. 네, 중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겉에가 다 필름인데 필름이랑 최대한 유사한 색으로 이제 너무 중문만 돋보이지 않게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요 우측에 보시면은 콘센트를 하나 빼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는 현관 쪽에다가 이제 청소기를 두고 싶어 하셔가지고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지만은 다른 용도로도 예를 들어서 뭐 공구를 충전하기 위해서나 뭐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끔 신발장 안쪽에 콘센트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자, 윤 선장은 어떻게 할까? 대표님 보고 싶다. 이 현관에 이런 선반들이 있잖아요. 얘가 깊이가 되게 깊은데 여기가 원래 도어 자리였었어요. 도어가 지금은 많이 좁혔지만 원래는 한 이 정도 되어 있었고 우측으로 통하는 하나의 방이 또 있었어요. 기존 도어 자리는 막아드렸고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고 그냥 막기에는 공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쪽으로 풀 수 있을까 하다가 고객님께서 또 원하셨던 것 중 하나가 책을 전시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책이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이제 앞면 보고 표지가 보여지도록 그래서 살짝 눕혀놓을 수 있게 그걸 원하셔서 선반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 아래로 쓸려 내려가지 않게 10mm 정도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책이 앞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린 구조입니다. 우선은 욕실은 저희 홈파베르가 많이 하는 거죠. 600에 1200각짜리 대형 타일 오이스터에서 나온 피에트라 화이트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고객님께서 세면하는 공간은 건식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니즈가 있으셔서 세면 공간이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세면 수전도 매립 수전이고 이 샤워 수전도 매립 수전이에요. 샤워 수전에 같은 경우에는 또 고객님께서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 위에 그걸 또 많이 사용을 하신대요. 해바라기가 있는 매립 샤워 수전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여기가 조금 특이한데 저도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여기를 철거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으려고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뭐라도 좀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샤워 공간도 보시면은 보통 샤워 공간의 경우에는 젠다이가 있어요. 그래서 젠다이가 있어서 젠다이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수도 배관이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으로 이렇게 조적 벽체를 세워줬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올려놓을 데가 없잖아요. 우측으로 20cm 정도를 확보를 해서 어떤 샤워나 욕실 용품을 올려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대리님 이거 세면대가 처음 보는 세면대인데 네.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립 수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면대는 원홀이 타공이 돼서 세면대에다가 수전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립 수전용 세면대를 사용을 해서 공간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공간에는 이런 세면대를 설치해도 예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안 드렸고 시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기는 주방이에요. 주방 공간인데 아까 앞서 현관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을 막고 그 문 위치에다가 선반을 만들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쪽 공간이 원래는 방이었어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가 원래는 부엌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 벽이 대략 한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였었어요. 벽으로 막혀 있는. 근데 이거를 너무 좁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방을 공용화를 시키자. 그래서 주방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집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한 게 여기 있던 방을 철거를 해서 아예 터버리고 여기 있던 주방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주방이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는 이제 냉장고와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추후에 커피포트 뭐 이것저것 올려둘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이쪽으로는 밥솥 레일이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는 오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제가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보통은 이런 상하부장을 나눌 때 양쪽에다가 벽을 만들어줘서 상하부장이 안정감 있게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쪽에다가 요만큼의 벽을 만들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벽을 만들지 말고 지리를 빼준다고 하잖아요. 이 옆면을 차라리 벽을 세우지 말고 한 25mm 정도를 빼줬어요. 상부장이나 하부장이나 이 벽체 측면이 살짝이라도 가려질 수 있게 안쪽으로는 실리콘 마감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벽체랑 상판은 칸스톤 덴버 12T짜리 상판이, 그리고 이 수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오츠에서 나오는 피오라는 제품입니다. 일명 잠깐만 폭포 수전입니다. 핫도그로의 약성 세트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것을 모방해서 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쪽 공간에는 세탁 공간이 있어요. 세탁 공간에 맞게끔 이런 장을 만들어 드렸고, 이 안쪽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배치할 예정이어서 여기서부터 로봇 청소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거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반매립 박스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TV가 들어가는 위치에다가 예쁘게 반매립을 만들어서 TV를 딱 붙이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는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님분과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책들도 수납할 책들이 되게 많다고 했어요.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 거실에 관련해서 거의 한 6가지 이상은 제안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막 책장이 엄청 꽉 차게끔, 이쪽도 꽉 차고 막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너무 공간이 좁아지고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쪽에다가 상부와 하부, 좌우도 살짝 띄워서 가운데에 이런 책장이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고객님께서 또 TV를 또 사용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TV 겸 책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운데다가 스탠드형 TV를 놓으실 예정이고, TV를 볼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시고, TV를 보지 않으실 때는 닫아놔도 되고요. 이렇게 닫아서 양쪽에 책들을 수납할 수 있고 또는 꺼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들은 다 서랍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랍을 구성을 해드렸고, 위쪽으로는 플랩장,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조명들도 보시면은 1.5인치보다는 2인치 확상형으로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거실 라인부터 복도 라인까지 이어지도록 마그네틱 트랙 조명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님방이에요. 좌측에 보시면은 오픈장과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오픈장을 만들었던 이유가 사이즈가 한 600 정도 나와요. 이 앞에다가 고객님께서 추후에 기성 책상을 둔대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있는 상태로 책상을 두면 도어도 못 열 뿐더러 열려고 할 때마다 책상을 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고자 이쪽에는 책들을 수납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다른 옆쪽으로는 전부 이제 옷이나 이불 같은 그런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북박이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할 거는, 보통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천고 사이가 180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반매립 박스를 안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천고가 5cm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을 천장으로 매립을 할 수가 없으니 시스템 에어컨 박스를 만들어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유의사항은 미리 계산을 해야 돼요. 설계를 할 때 나는 에어컨 단차를 몇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북박이장을 몇으로 할 거다. 왜냐면은 이게 1000이고 북박이장이 900이면은 라인이 여기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애매하게. 그럼 불상사를 좀 막기 위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장을 몇으로 할 건가를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에어컨 단차를 몇으로 맞춰야겠다, 그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도어 뒤쪽에 거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요거 뒤에는 뭔가요? 요거요? 네. 뭐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창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침대가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침대 헤드가 이쪽에 배치를 하기 계획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창호가 여기까지 있는 것보다는 침대 헤드보드처럼 한 1200까지는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놔둘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수납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좌우 벽 끝에 이제 1구씩 콘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침대를 두고 여기다 뭐 핸드폰을 올려놓던지, 책을 본 다음에 책을 올려놓던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계산을 하고 만들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네,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레이아웃을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공간의 쾌적함과 넓어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드렸던 현장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님께서도 거주를 하시면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현장입니다. 이제 다음 현장에서도 좀 더 멋있고 재밌는 현장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저희 윤 선장님과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